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정치 토크는 이걸로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유명 논객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서영주 소장, 김병민 전 부시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 이슈는 아무래도 이게 첫 번째일 겁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요, 결국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출사표 던졌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주십시오. 자기가 뭔 이재명 대통령 지켜? 정청래 얼굴로 총선을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딸 아들도 안 찍을 거라고 봐요. 송영길은 우리 딸 아들도 민주당이 정청래 전 대표가 이끌면 안 찍겠다고 했어요. 김병민 전 부시장께 상대당으로서 이걸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네.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 도전하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게 오늘 출마 선언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출마 선언하면서 본인이 김민석 전 총리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메시지죠. 예. 그동안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자기 정치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예. 정치 중에 자기 정치의 가장 끝판왕이라 불릴 수 있는 모델은 내가 당대표도 하면서 대통령까지 하겠다. 예. 사실은 민주당에는 과거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시절에 사실상 이 부분을 형해화시켰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김민석 전 총리를 저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하던 시절 민주당의 정통성을 훼손시켰다라고 하는 측면, 늘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정통성을 중시하잖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 대립각을 가져왔다 생각하고요. 예. 마지막 다목적 포석에서 한 가지 포석을 더 얘기하자면 뭡니까? 투자의 격언에서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당권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이 대권까지 가져가게 되면 권력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도 비명 행사, 친명 공천 이런 논쟁이 있었던 만큼 다음번 총선에서 공천 문제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예. 겨냥한 정치적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김병민 부시장 뭐 생각보다 화두를 던지면서 꽤 괜찮은 포석을 뒀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정청래 전 대표 입장 포지션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에 나서면서 일단 전제를 알긴 했어요. 뭐 100% 안 난다는 것보단 당대표를 이용해서 차기 대선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각자 친명과 친청들의 입장이 좀 다르던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맞다. 대권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당대표로서 덕목을 못 갖췄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서영수 소장님. 네. 근데 저 정도면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의원도 어느 정도 뭔가 화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집권여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대권 얘기가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지금 이 민주당의 미래 비전, 그다음에 예.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어요. 예. 성적표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를 어떻게 뒷받침할 건지 예.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엔 주어가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대선 출마할 건지 안 할 건지 누가 물어봤습니까? 대통령 얘기 한 30번 하고도 당원 얘기 30번 했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하긴 했으나 사실상 보면 명청대전, 본인의 어떤 이번 전당대회 연임 도전 자체가 예. 대통령에게 맞서는 구도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심이 없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서림보 내치면서 대통령의 어떤 뒷받침을 하겠다. 이걸 강조하는 건데 예. 이거는 사실 당원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왜요? 아니 예를 들면 당대표 임기는 이번에 연임돼도 2028년입니다. 예. 끝나요? 대권 도전은 2030년입니다. 2년의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권을 출마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권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지금 당원들한테 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떤 목에 칼을 겨누고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명청대전을 희석시키는 그런 저는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공천권 갖고 있으니까 그 발판으로 대선 나가는 건 안 나가겠다라는 선언인 거잖아요. 차라리 이 공천권을 본인의 사람을 공천하지 않겠다.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친천계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겠다. 차라리 이런 선언이 훨씬 현실적이지. 예. 28년에 당대표의 임기가 끝나는데 뭘 발판으로 갑니까?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사실상은 명청대전의 부담을 느낀 정청래 대표의 또 한 번의 당원들에 대한 뭐 속임수라고 하긴 그렇고요. 예.
정치적 수사다. 정책 수사다. 김명미 부시장님. 그런데 이게 있어요. 오늘 나 당대표 이용해서 차기 대선 안 나겠다는 말과 더불어서 이것 또한 전략일 수 있는데 제가 저 단어는 읽지 않을게요. 뭐 굳이 방송에서 자주 쓸 말은 아닌 것 같아서. 대신 근데 이제 그만큼 내가 다 집단적으로 내가 당하고 있고 나 차기 대선도 안 나가고 나 이렇게 피해자하고 개혁은 완수해야 되는 이런 게 그래도 당원들한테 좀 먹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글을 한번 썼는데 2대1, 3대1로 싸우면 아픕니다. 예. 많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당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게 사실은 정청래 전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예. 대통령을 위시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력과 그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특정한 정치를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런 측면에서의 정치 캠페인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예.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랬던 것처럼 예. 아마도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간에 좀 거리를 두면서 이쪽 아하. 분야에서의 자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민주당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캠페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저는 최대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 최대치 결국은 나 차기 대선 안 나간다. 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당하고 있고 대신 나는 이재명 대통령 마지막에 지킬 사람은 나다라고 하면서 출사표 던지기 전에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저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제일 인상적인 건 뭐 검찰개혁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저기 보면 닥치고 지금 당장이라고 네. 있어요. 이건 한 번만 제가 읽겠습니다. 닥치고 지금 당장이라는 건 당내 일부에서도 일부가 아니죠. 대부분이 검찰 보안 수사권을 좀 유지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이건 그런 제로의 여지가 없다라고 닥치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대권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자체가 결국엔 눈속임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대표가 됐을 때도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그런 수사를 하면서 대통령과의 지근거리 있음을 강조하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예. 대통령한테 정권이 잡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얘기만 할까요?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수기하는 과정을 해달라고 대통령이 여러 번 읍소를 했는데 예. 단칼에 잘라냈죠. 폐지, 국물도 없다. 티끌조차 남기지 않겠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출마 전에는 그것도 민심의 척도인 딴지 게시판에 닥치고란 얘기를 했습니다. 민심의 척도는 정 전 대표 그러면 주장이죠. 닥쳐야 될 상대들은 뭐냐면 당내에서 보안수사권에 대한 수기를 하자는 분도 있지만 예. 사실상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도 해당되는 말이고 잠깐만요. 거칠게 표현하면 대통령한테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학태에서 가면 그런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7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예. 보안수사권 부분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지가 논의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 오직 혼자만 그리고 강성당원이 있는 딴지 게시판의 당원들만 수사권의 전면 폐지, 닥치고 폐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정청래 전 대표의 출마는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데 그냥 말로써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죠. 지키겠다는 얘기 한 3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민주당이 전당대회 거의 뭐 내전 수준이라면 상대 당인 야권에겐 꽤 호재고 기회일 텐데 여기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정의안 전 후보의 이른바 음료 테러 자작극 의혹으로 꽤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은 한동훈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분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의 무게는 페이스북에서의 논박과는 다릅니다. 제가 뭐 할 얘기가 없던데. 김병미 부시장님, 네. 야권 상황을 잘 아시니까 이게 시간대별로 오면 한동훈 의원이 정의안 전 후보 의혹 지적했고 근데 주말 새 또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 계엄 때 본인만 영수사 쓰냐라고 비판하니까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또 안철수 의원 편들면서 한동훈 의원 비판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 야권 내부에서 뭐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주도권 경쟁으로 보기엔 아직까지 그 다음에 뭐 전당대회라든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라든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정치인들의 행보라는 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내 경쟁력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게 제일 우선인데 누군가 나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상대방을 다시 공격하는 일들이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정의한 후보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이걸 한동훈 의원이 직격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정청래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정당방위 성격으로 이렇게 한 대 때린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예. 지금 야권이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지방선거 이후로 새로운 기회를 줬고 예. 그 기회라는 건 대통령이 잘못 간 길에 접어들 때 여기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 좀 잘해달라는 의미인데 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권의 기대와 희망을 걸 수 있겠냐라는 한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나왔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예. 특히나 민주당과 정부 내에서 서로 말이 다르고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김민석 전 총리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 지금 당과 정부가 돌아가는 내용이 알겠습니다. 엇박자가 나고 있으니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거창하게 그 보수 야권의 주도권 경쟁까지는 잘 모르겠고 서영주 소장님 상대당으로 보셨을 때 저 말에 누구 말이 가장 좀 힘이 실리고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명 중에? 뭐 그냥 주관적으로 봤을 땐 한동훈 의원이 맞겠죠. 책을 썼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책에 거짓이 있다면 예. 전 국민한테 거짓말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새 진실 공방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냐 예. 평가는 되는데 저는 그냥 세 분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발언들을 보면서 네. 이분들도 나름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업력을 키워왔는데 요새 들어서 정치권의 풍토가 자꾸 긁혀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긁고 긁히고 조금 감정이 상하면 바로 내뱉어요. 이게 과연 이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의 자세가 맞느냐. 조금 성숙돼야 되잖아요. 일반인들도 어른이 된다면 좀 감정적으로 긁혀도 좀 참고 인내하고 이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생각할 텐데 서영주 소장님께 뭐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성숙하진 않아요. 민주당 얘기는 아까 이제 끝나서 예.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 쪽을 얘기하면 예. 전반적으로 이런 그 개인적인 감정들이 드러나는 발언들이다. 전혀 근데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예. 진실 공방도 진실 공방이지만 이준석 의원 대표의 지금 이 한동훈 안철수의 이 싸움에 끼어든 거는 최소한 정의한 후보의 이슈를 좀 한번 튀어보자라는 그런 전략적 구도도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 두 분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